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부터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는 100명을 넘었고 신규 확진 10명 중 4명은 무증상 감염입니다. 자연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미완성 도로로 남아있던 신정동 남명초등학교 주변 도로가 20년 만에 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양천구 의회는 올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포스트 코로나 관련 민생 조례 제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니 인터뷰에서는 서병환 양천구 의회 의장을 만나 올해 의정 활동 계획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2명입니다. 서울 지역 1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부터 30일 넘게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역 노숙인 지원시설 관련 6명, 동작구 병원 관련 3명이 추가됐습니다. 또 성동구 한양대병원과 광진구 음식점, 영등포구 의료기관, 서대문구 운동시설 관련 감염이 1명씩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8일부터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사 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 개와 고양입니다.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이동 검체 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해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서울시는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검사 결과 양성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 남명초등학교 주변 도로가 20년 만에 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로는 당초 2001년 3월에 폭 8m, 길이 663m의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구간만 개통된 채 지금까지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도로의 종점인 남명초등학교 주변이 대남 근린공원을 관통하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민원 때문인데요. 이후 양천구는 도로 끝부분을 일반 나대지 쪽으로 변경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지난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오는 10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낡은 저층 주거지 집수리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층 주거지 집수리 사업은 집 수리비의 일부를 보조금이나 융자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시는 올해 보조금 지급 1,000건, 융자는 300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면 최대 500만 원을,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주택이 단열 방수 등의 공사를 할 경우 공사 비용의 최대 50%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집수리 지원 보조 융자금 신청서는 주택 소재지 관할구청에 내면 됩니다. 설 연휴 기간인 11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생활 쓰레기 수거가 중단됩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자치구별 생활 폐기물 수거 배출일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첫날인 11일부터 13일까지 2개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 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양천구와 은평구도 14일부터 쓰레기 배출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일상의 회복을 꿈꿔보는 2021년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이 시작되는 곳이죠. 바로 우리 지역의 의회인데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양천구 의회 서병환 의장 나와 계십니다. 예,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천구 의장 서병환입니다. 네, 우선 올 한 해 양천구 의회 의정 운영 방향 그리고 또 의회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올해는 그간의 의정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양적, 질적으로 좀 성숙하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친 결실을 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구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발전을 의정의 목표로 삼고 촘촘한 돌봄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우리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견제와 감시라는 우리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의 말씀이 곧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는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현장 중심의 의정, 민생 중심의 의정 구현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현장 중심 또 민생 중심의 의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 주셨는데요. 양천 지역의 서부 트럭 터미널 또 경전철 문제와 같은 교통 문제들 그리고 목동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들 이런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 30년을 바라보면서 계획한 서부터미널 개발 사업, 목동 유수지 혁신성장밸리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 그리고 지상화 공원 사업, 목동 아파트 재건축, 목동선 및 강북 형단선 경전철 사업 등 우리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와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지역 경제 사업 발굴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예, 이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보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또 이 골목 상권 활성화 같은 이슈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올해 첫 임시회가 열렸잖아요. 다양한 안건들이 제출이 됐는데 주요 안건은 무엇이었고 또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지난주에 양천구의 첫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13건의 안건 중 11건이 상정되어 가결이 되었는데요. 먼저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우리 의원 전체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양천구의회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양천구의회 의원 행동 광리에 관한 조례도 또한 가결이 되었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통해 의회의 혁신과 쇄신을 이루려는 의원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양천구의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민생 조례를 중점적으로 제정하여서 국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원구성 과정에서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이 의원들 간의 소통 그리고 화합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길 바라는 주민분들께서는 다소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새해 인사까지 더불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후반기 원구성에 사실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래서 우리 주민 여러분께 정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우리 의원들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상생과 화합을 이끌어내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생산적인 의회 운영으로 활력 있는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우리 양천구의 의회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상생과 협력 그리고 화합이 있는 구의회 그리고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구의회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천구의회 서병환 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쪽방촌이 있는 서울 동자동 일대에서 본격적인 정비 사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 분양주택을 포함해 최대 40층 규모 주거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빌딩 숲 뒤로 자리한 서울역 쪽방촌. 1960년대 산업화에 밀려난 사람들이 터를 잡은 이곳은 아직도 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건물 70개동, 미로처럼 얽힌 쪽방 1,300여 개가 밀집한 국내 최대 쪽방촌입니다. 정부가 서울역 쪽방촌을 정비해 공공주택과 민간 분양을 섞은 주거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LH와 SH공사가 공동 시행에 나서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 분양주택 960가구를 공급합니다. 공공임대 물량으로 쪽방 주민의 재정착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복잡한 문제를 공공부문이 좀 선도해서 개발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훨씬 넓은 집에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철거하면은 뭐 임대를 적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해봐야 또 아는 거야. 100% 믿음이 가나? 정부는 사업기간 주민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일부 지역을 철거해 임시 거주지를 만들고 주변 지역에도 살 곳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임대료는 기존 쪽방의 15% 수준인 37,000원으로 대폭 줄고 면적은 두세 배 넓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서울 도심 주택 공급과 쪽방 주민 주거 환경 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는데 대기 시간이 무려 7시간이나 걸린다. 왠지 아이돌 콘서트 티켓 예매 경쟁 아닐까 싶으실 텐데요. 다름 아닌 경기도청 홈페이지입니다. 이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자 첫날에 너무 많은 접속자가 몰리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경기도처럼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급 대상과 액수가 제각각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바로 전라남도 여수시입니다. 주민 한 명당 25만 원입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1인당 20만 원인데요. 여기에 재난지원금 경기도에서 받는 10만 원은 별도여서 포천 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목포와 강진, 영덕, 영촌 등지에서는 모든 주민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받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듣고 오시죠. 설 명절 돌아와서 설 준비해서 써야지. 돈 이제 25만 원, 둘이 뭐 50만 원이니까 그러고 쓰면 하지요 뭐. 이렇게 다 시민, 전 시민을 주니까 받는 사람은 좋죠. 근데 저희도 이제 받아서 주위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이렇게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대표적이죠. 물론 모든 주민에게 주게 되면 소비를 진작시켜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시각도 있지만요. 실제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선별 지원에 나선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줬더니 추가 소비로 불과 25에서 35만 원의 지출이 있었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더 우리한테 그게 도움이 되니까 좋은 거죠. 장사도 옛날만큼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 지급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지급도 있고요. 지역 화폐나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지자체도 있네요. 아니면 조금 독특한 방식인데 65세 미만에게는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주고 65세 이상에게는 현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보니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는 주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주냐 또는 왜 적게 주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를 보면요. 같은 업종이어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목욕탕 주인의 경우 전남도민은 100만 원을 받았고 부산시민은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래방을 세종시에서 운영하면 100만 원, 전북에서는 70만 원을 받았고요. 대전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24만 원을 받았는데 타 지역에서는 그 배 이상인 50만 원을 지급받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 차원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면 지역별 편차보다는 전 국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지역별 경쟁처럼 돼버린 재난지원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양천구가 마을 공동체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규모는 5,100만 원이며 사업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공모 대상 사업은 주민 모임을 활성화하는 우리마을 지원 사업과 마을 유휴 공간 활성화를 위한 생생 마을터 등 모두 4개 분야입니다. 신청은 마을 공동체 경험이 있는 주민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 모임만 가능합니다. 공모 사업에 관심 있는 구민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축년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훈훈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8일 오후 2시 목 이동 주민센터에서 사랑의 쌀 기부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백미 10kg을 글로벌 MJ건설에서 100포, 제이본 정형외과에서 20포씩 기탁한 건데요. 이 쌀들은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목 이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센터에 비대면 발열 측정기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주민자치회 20명의 위원들이 일기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모은 회비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뜻깊은 곳에 사용하고 싶다는 취지였는데요. 덕분에 목 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좀 더 빠르고 수월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들은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25개 자치구 교육청과 협력해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지급 방식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교복 구매나 스마트 기기 구입에 쓸 수 있게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에 신고된 50여 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제로페이 포인트로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됐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오후 9시 영업 제한이 유지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에 반발해 9시 이후 손님을 받지 않아도 문을 열고 불을 켜두는 개점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